대인, 대국의 아량을 보여야 할 때이옵니다. 아직 미시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시가 되기 전까지는 경합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당백룡은 연지영 없이 요리 경합이 시작되는 것을 막고자 이군에게 경합 시간을 늦추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선의 대령 숙수인 연지영 없이 경합을 하면 명나라가 이길 것이 뻔한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불공정한 경쟁에서 이겨봤자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못할 것이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당백룡이었죠. 역시 겉은 명나라인으로 살아오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타고난 조선인다운 기백을 갖고 있는 자다웠죠. 그러자 이미 명나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만해 있던 이군도 알았다면서 신시의 경합을 시작하자고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이곳만큼 끝내 연지영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맹숙수인 맹만수였습니다. 지난밤 강목주로부터 이번 경합에서 연지영이 반드시 패배하게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던 그였기에 차라리 연지영이 오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강목주에게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엄봉식은 그런 맹숙수를 보면서 뭐 이런 자식이 있나 속으로 생각했고 경합이 끝나면 맹숙수를 크게 혼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엄봉식이 간과한 것은 맹만수는 완전한 강목주의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도 강목주가 아닌 연지영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칼질조차 서투른 석일금을 지난 며칠 동안 맹운년시킨 이유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이 강목주의 지시에 따라 회방을 놓아도 석일금이 제 역할을 다해 연지영을 돕기만 한다면 연지영이 경합에서 승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명나라와 제산대군의 비열한 행태들로 연지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경합이었지만 맹만수, 당백룡 같은 의외의 복병들로 인하여 어쩌면 승리할 수도 있을 만한 1차 경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렸으니 경합장 코앞까지 말을 타고 들어온 이형과 연지영이 숨을 몰아 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조선에서 명나라로 입양된 뒤 넓은 평야에서 말을 타면서 자란 당백룡은 심리 박소리까지 듣는 비상한 귀를 타고 났었으니 말발굽 소리를 듣자마자 이형과 연지영이 도착했음을 알아챘죠. 그런데 멀미를 심하게 한 연지영은 경합장에 도착하자마자 구토를 하는 위기에 처했고 그때 맹만수가 앞으로 나와 연지영에게 구토를 하지 않고 멀미를 가라앉히는 차라면서 차 한 잔을 먹으라고 건넨 후에 바로 경합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맹만수가 준 차에는 강목주가 준 수면제가 타 있었고 맹만수는 그걸 연지영에게 주기 싫어서 그토록 연지영이 오지 않기를 바라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연지영이 경합장에 들어오고야 말았고 맹만수는 강목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윤춘식은 요리 경합을 시작하라는 이원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 요리 주제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 첫 번째 경합 요리의 주제는 세상에서 맛본 적 없던 고기입니다. 이에 연지영은 이 시대에는 없던 맛을 만들어야겠다면서 며칠 전부터 생각해둔 베프 부르기뇽을 만들기로 생각을 굳혔습니다. 부르기뇽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대표적인 전통 스튜로 소고기와 레드와인, 양파, 베이컨 그리고 버섯 등을 오랜 시간 천천히 끓여 깊은 맛을 내는 전통 요리였죠. 경합 시간이 한 시즌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특수한 조리 방법이 필요했고 또한 와인을 대신할 술도 찾아야 했기에 연지영의 머리는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맹만수가 준 차에 들어있던 수면제도 조금씩 연지영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연지영이 살짝 쓰러질 듯 하다가 이내 중심을 잡자 이를 보던 이연의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속으로 혼자 읊조리기를 연숙수, 왜 그리 비틀거리는 것이냐? 아무래도 내가 말을 너무 세게 몰았던 것이냐? 너를 지켜준다고 쫓아가 놓고는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한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하다. 경합도 경합이지만 네 몸을 지키면서 하거라. 나에게는 이 경합도 너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연지영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연을 보면서 예전처럼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저 빨리 경합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이연에게 가서 함께 축하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중국의 숙수들 또한 만만치 않은 음식을 준비했으니 강한 불맛과 향신료로 재료 본연의 식감을 살린 볶은 요리 마라샹궈였죠. 게다가 명나라 셰프 아비수는 제산대군을 통해 얻은 고춧가루로 고추기름을 만들어 세상 어디에도 없던 마라샹궈를 만들어냈으니 그 맛이 가히 일품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연지영이 만들어준 불맛 고기와 고추장 비빔밥을 맛보고 고춧가루 맛에 푹 빠져 있었던 이연이었기에 명나라 숙수 아비수가 만든 마라샹궈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연이 받은 충격에 비해 명나라 사신 우곤이 받은 충격은 더 컸어요. 태자를 키우며 각종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본 우곤은 연지영이 만든 비프 베르기뇽을 먹고는 깜짝 놀라 재채기를 시작하고야 말았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만 하는 우곤의 습관을 알고 있는 명나라 숙수들은 망했다는 생각에 고개를 수그리고 좌절했고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경합에서 지게 된다면 조선이 제시한 제안들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건 자칭 대국이라는 명나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와도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눈치 빠른 연지영은 마라샹궈에 들어간 기름이 고추기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소리쳤으니 저기요. 이 붉은 기름은 어디서 난 거죠? 이것들 직접 가져온 재료가 맞아요? 연지영의 반응에 당백룡은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아비수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아비수는 과거에도 다른 이의 식재료를 훔친 죄질이 나쁜 전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워낙 요리 실력이 뛰어난 탓에 자르지 않고 데리고 있었건만 설마 또 도둑질을 했나 싶은 거였죠. 하지만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아비수가 동공 하나 흔들리지 않고 연지영에게 말하기를 우리 본국에서 가져온 것이 맞냐고요? 경합의 규정상 그런 내용이 있었던가요? 저는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고기를 만들고자 명나라의 요리에 조선에서 구한 식재료를 조금 넣었을 뿐입니다. 그때 듣다 분노를 참지 못한 당백룡이 소리쳤어요. 아비수, 지금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내 지난번에 너를 호되게 가르쳤어야 했거늘 쉽게 넘어가줬더니 똑같은 짓을 저질러? 상대 요리사가 쓸 식재료를 네가 먼저 갖다 쓰면 그 재료를 구하고 만들기 위해 노력한 조선의 숙수들은 어찌 되는 것이냐? 그것이 정당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 아비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도 못했지만 당백룡은 정정당당하게 겨룰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에 분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이었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승부를 가리는 것조차 무의미해 보였죠. 고추기름을 통해 만들어진 최상의 마라샹궈 맛이었지만 당백룡은 이번 경합을 무효로 해달라며 자신이 아비수를 다시 가르치겠다고 그 자리에서 깊은 사죄를 했습니다. 이고는 돌아가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비수의 죄를 더 이상 문제화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알았다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는 부하에게 은밀히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당백룡은 요즘 왜 저러는 것이냐? 왜 자꾸 우리 명나라에게 불리한 말들만 하는 것이냐? 다 이긴 이번 판을 무효로 만들다니 저게 명나라 숙수가 할 짓이냐? 당백룡에 관해 은밀히 뒤를 캐보거라. 당백룡은 1차 경합이 끝난 뒤 연지영에게 찾아가 아비수의 일을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연지영은 수면제에 취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당백룡은 조선의 숙수들 중 누군가가 연지영에게 수면제를 먹였단 것을 알아내었죠. 그리고 그 사실 또한 쪽지에 적어서 이연에게 몰래 날려보냈습니다. 이연은 궁 안에서조차 연지영이 위험한 것을 알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할 줄을 몰랐죠. 한편 이처럼 자신들을 도와주는 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했고 아직까지 그자가 당백룡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반면 이고는 이미 당백룡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곧 그자가 원래 조선의 국민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고야 말았죠. 뭐라고? 당백룡이 원래 조선에서 태어난 조선인이라고? 왜 그걸 다들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이고는 당백룡이 10살 때 명나라의 숙수에게 입양된 조선 숙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내었고 당백룡을 대령숙수에서 좌천시키고 공문예를 대령숙수로 임명하였죠. 당백룡은 뜬금없는 지시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에게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선과의 정정당당한 대결이 중요한 것이었기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경합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선과의 요리 경합에 참여하는 것은 조선에 대한 사랑이자 러브레터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신의 고국의 연지영같이 천재적이고 훌륭한 요리사가 있다는 것은 왠지 당백룡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고는 생각보다 더 치졸한 인간이었으니 원래 조선 국민이었던 당백룡이 열심히 경합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걱정되어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경합에서 패배하여 명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면 당백룡을 입양해서 키워준 명나라 부모들의 목숨과 형제 자매, 아내와 자식들의 목숨마저 위험할 것이라 말했죠. 당백룡은 이곤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2차, 3차 경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의 후손 장춘생이 만들어온 압력솥으로 만든 오골계 삼계탕을 이기는 건 불가능했죠. 게다가 바닥에 떨어져 고장난 압력솥 뚜껑을 고치는 과정 중에 장춘생은 압력솥의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해버렸으니 그 압력솥의 성능은 과히 과학과 요리의 경지를 넘어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듯 했어요. 연지영은 장춘생을 얼싸 안으며 말하길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압력솥을 만드실 수 있죠? 여기에다가는 집신을 넣어서 쪄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장춘생은 행복해하는 연지영을 보며 기분이 좋았고 무엇보다 조선에서 사탕수수의 가격이 낮아져 국민들이 달디단 뻥튀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기근이 들면 늘 굶주려 하던 국민들을 도울 방도가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합에서 조선이 승리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바로 당백룡과 맹숙수였습니다.
공정당당한 경쟁을 하고 이군의 분노마저 사지 않기를 바란 건 당백룡의 지나친 욕심이었어요. 결국 당백룡은 명나라 가족들을 죽이지 않는 대가로 자신은 조선에 남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강목주의 말을 어긴 맹숙수는 궁에서 쫓겨나 궐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했죠. 그런데 그렇게 조선의 궁 밖으로 쫓겨난 두 사람은 마땅히 갈 데도 없이 거처를 공유하기로 했고 그렇게 현대판 쉐어메이트가 되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요리밖에 없던 두 사람은 요리를 해서 팔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뛰어난 요리 솜씨는 곧 궁궐 안니영과 연지영, 임송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임송재는 이원에게 말했어요. 전하, 혹시 당백룡과 맹숙수가 차린 식당에 관한 소문을 들어보셨사옵니까? 그때 연지영이 신나서 자신도 들어봤다며 끼어들었죠. 그 소문 저도 들었습니다. 당백룡과 맹숙수가 차린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대기를 한 달 정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인기라네요. 조선 음식과 명나라 음식을 퓨전해서 만든 그 음식들이 어찌나 맛있는지 명나라에도 없고 오직 조선에만 있는 중국 요리라니 멋지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만든 음식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될 거라고는 아직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을 테니깐요. 그러자 이원이 또 미래 이야기를 하는 연지영을 보며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주장하는 그 대한민국이란 곳, 그 미래에 관해 또 말하는 것이냐? 그러자 임송재가 두 사람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보며 말하길, 미래에서 왔건 과거에서 왔건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름을 잃고 행복해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럼 두 분 함께 그 식당에 가보시겠습니까? 이현은 또 연지영과 함께 궁궐 밖을 나갈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얼마 뒤 당백룡과 맹숙수의 식당에 두 사람이 도착했고 좋아하는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있어 행복한 당백룡과 맹숙수가 이현과 연지영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